뭐야? 아줌마 당장 꺼져. 차빼 군인 딸이 군대에서 샌드백 취급을 받으며 맞고 있는 걸 목격한 엄마. 그 즉시 선글라스를 벗고 정복을 꺼내 입은 별 4개 엄마가 부대를 뒤집어 엎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천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난하기로 소문난 육군 12보병사단 을지부대의 작전 구역이다. 12월의 칼바람은 산맥을 타고 내려와 살점을 뜯어낼 듯 메웠다. 제빗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낮은 오후임에도 사방이 어둑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올라가고 있었다. 군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단 차량이었다. 운전석에는 사복 차림의 수행비서관 강철중 대령이,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육군참 모총장 마영인 대장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별 4개가 박힌 정복 대신 수수한 회색 코트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총장님 보안 규정상 사전 통보 없는 방문은 위병소 통과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단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대령의 우려 섞인 말에 마영이는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 연락하지 마. 사단장이 알면 의전인의 모의 병사들만 고생해. 그냥 내 딸 얼굴만 잠깐 보고 갈 거다. 면회객 자격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끝자락에는 옅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평생을 전장에서 구르느라 딸 마슬기의 입학식, 졸업식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후광이 싫다며 굳이 가장 힘들다는 인제 최전방 소대장을 지원한 딸이었다. 그 고집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렸다. 차가 대대 위병소를 통과할 즈음이었다. 마영이는 미리 준비한 신분증으로 일반 면회계인 척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위소 근무자들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검문도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대대장 손님인 줄 알아봅니다. 강대령이 씁쓸하게 웃으며 엑셀을 밟았다. 차는 연병장을 지나 막사 뒤편 으쓱한 주차장 구석에 멈췄다. 마영이는 차에서 내리려다 문득 들려오는 날카로운 파열음에 동작을 멈췄다. 짝! 바람소리에 묻었지만 분명한 타격이었다. 군인의 귀는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강대령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차에서 내려 소리가 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막사 뒤편 분리수거장과 유류고 사이에 사각지대였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흙탕물로 얼룩진 전투복을 입은 왜수한 최고의 장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깨에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흙투성이가 된 소위 바로 딸 마슬기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건장한 체격의 대위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마슬기의 헬멧을 툭툭 치고 있었다. 중대장 독고만이었다. 야마 소위 너는 밥 처먹고 하는 게 뭐냐? 소대 관리가 있다야. 독고만은 군나발로 마슬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마슬기의 몸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다시 자세를 바로 잡았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마슬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시정 내년이 뭘 시정해? 집에가 장교랍시고 설치니까 애들이 기어오르지. 너 같은 건 집에서 애나 보는 게 딱이야. 아니지. 몸매 보니까 애 낳기도 글렀나? 독고만은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내뱉으며 휘죽거렸다. 마영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마영인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던 찰나 막사 쪽에서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다. 팔자 걸음으로 느긋하게 걸어오는 중년 남성 대대장 왕태식 중령이었다. 그는 입에 문 담배를 삐딱하게 씹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이 독고 대위 적당히 해라. 애 잡겠다. 말리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충성. 대대장님, 이 폐급 소위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개념이 없습니다. 독고만이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왕태식은 마슬기 앞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마슬기의 얼굴에 훅 내뿜었다. 마소희, 내가 말했잖아. 군생활 편하게 하는 법. 왕태식의 손이 마슬기에 턱을 거칠게 들어올렸다. 여자가 군대에 왔으면 여자로서의 장점을 살려야지. 내 관사 청소도 좀 해주고 술 친구도 좀 해주고. 응, 그러면 내가 인사고가 최고 등급으로 챙겨준다니까? 돕고 대위한테 맞는 거보다 낫잖아. 마슬기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대대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군인 하이고 웃기고 있네. 왕태식이 마슬기의 머리를 검지로 툭 밀었다. 그녀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진흙탕에 뒹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거기까지 하시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독고만과 왕태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왕태식이 인상을 구이며 소리쳤다. 위병소에서 통과시킨 차에서 내린 여자였기에 처음에는 고위급 사모님인가 싶어 멈칫했다. 하지만 마영인의 차림새는 명품 하나 없는 수수한 코트 차림이었다. 왕태식의 눈이 빠르게 그녀를 스캔했다. 돈 냄새가 나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장교를 그것도 부하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겁니까? 마영이는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마슬기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뭐 어머니? 여기 왜? 어머니. 독고만이 코웃음을 쳤다. 아 뭐야, 이 폐급소위 엄마였어?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위병소 애들 다 영창 보내야겠네.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오고 말이야. 마영이는 마슬기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왕태식을 노려보았다.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부하 성추행의 폭행 방조라니. 당신들이 그러고도 대한민국 국군 장교입니까? 그 말에 왕태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개소위의 엄마가 그것도. 민간인 주제에 훈계라니. 그에 꼬인 자존심이 폭발했다. 이 여편 내가 돌았나? 야마소위 너희 엄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딸내미가 멍청하면 어이라도 눈치가 있어야지. 왕태식은 마영인에게 다가와 사죄질을 했다. 당신 딸이 왜 처맞았는지 알아? 무능해서야. 군대가 장난이야. 이따위로 키워서 보낼 거면 어디 술집이나 보내지 그랬어? 몸뚱이 굴리는 건 잘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주 모녀가 쌍으로 개념이 없습니다. 딸 교육 똑바로 못 시킨 죄로 대신 좀 맞으셔야겠습니다. 독고만이 낄낄거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영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마영인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났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천천히 선글라스로 향했다. 후회할 텐데. 후회. 하,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뒷배가 누군지 아냐고. 당신 같은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분들이 내 뒤에 있어? 어디서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뜨고 왕태식은 마영인의 뺨을 툭툭 쳤다. 마슬기가 울부짖으며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어머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비켜 이년아. 독고만이 마슬기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처박힌 딸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조롱과 모욕. 마영인의 인내심은 거기서 끝났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디다 전화를 지랴? 독고만이 전화기를 빼으려 손을 뻗는 순간 마영인의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벅정강이를 정확히 가격당한 독고만이 비명을 지르며 나굴었다. 왕태식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이 미친 여자가 왕태식이 주먹을 휘두르려 할 때였다. 강철중 마영인의 짧은 부름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강대령이 튀어나와 왕태식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바닥에 엎어진 왕태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희 다 죽었어. 감히 대대장 몸에 손을 대 헌병대 불러. 당장 전현놈들 구속해. 소란을 듣고 행정반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수십 명의 군인이 마영인과 강대령 그리고 쓰러진 마슬기를 둘러쌌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저 민간인들 체포해. 왕태식이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악을 썼다. 병사들이 머뭇거리며 총구를 겨우려 했다. 마슬기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를 감싸 안았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냥 가 제발. 마영이는 떨고 있는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았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왕태식과 독고만 그리고 둘러싼 병력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왕태식 중령 그리고 독고만 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중을 압도하는 기이한 힘이 있었다. 너희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버렸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버렸다.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독고만이 씩씩거리며 다시 달려들려 했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멀리서 들려오던 헬기 소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한 대가 아니었다. 세대 아닌의 대의 기동 헬기가 대대 연병장 상공을 뒤덮었다. 헬기의 거센 바람의 몰에 폭풍이 일어 눈을 뜨기 힘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왕태식이 당황하여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헬기 측면에는 선명한 마크가 찍혀 있었다. 3군단 마크 그리고 지상작전 사령부 마크였다. 가장 먼저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것은 12사단장이 아니었다. 3군단장인 오진성 중장이었다. 그는 헬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려 헐레벌떡 막사 뒤편으로 달려왔다. 파색이 된 얼굴이었다. 뒤어 도착한 헬기들에서 헌병대 병력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대대 병력을 무장 해제시키고 현장을 장악했다. 구군단장님. 왕태식과 독고만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이촌 구석 대대에 직접 강림하다니. 오진성 중장은 왕태식 따위는 거들 떠보지도 않고 흙바닥에 서 있는 중년 여성에게로 직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을 듯이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충성군 단장 중장 오진성 총장님의 방문을 늦게 파악하여 송구합니다. 정적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유류고 앞을 지배했다. 왕태식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고 독고마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초 총장 왕태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마영이는 천천히 코트를 벗었다. 강대령이 재빨리 받아들었다. 코트 속에 감춰져 있던 짙은 국방색 정복. 그리고 양쪽 어깨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별 4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위용이 드러났다. 마영이는 오중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왕태식 앞으로 걸어갔다. 왕태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까 뭐라고 했지? 내 딸이 몸을 굴려 술집에 보내. 처 총장님 그게 저는 몰라 뵙고 왕태식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덜덜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오줌을 지렸는지 군복 바지가 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내 딸이 무능해서 맞는다고. 아니, 너희들이 썩어 빠져서 때리는 거다. 마영이는 독고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혼절 직전이었다. 오중장. 이 총장님.
오진성 군단장이 차렷 자세로 관등 성명을 댔다. 지금이 시간부로 12사단 예하 전부대 아니 3군단 전부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쓰레기들이 있는 데대는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그리고 이 두 놈 마영인의 손가락이 왕태식과 독고만을 가르쳤다. 헌병대 압송 필요 없다. 내 차에 태워. 내가 직접 교육시킬 테니까 그녀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대를 돌려내겠다는 서슬펄 집도위의 눈빛이었다. 마슬기는 멍하니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자신에게 미안해하며 작아 보였던 어머니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옥지어 왔다. 결국 어머니 손을 빌리게 된 건가?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마슬기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인제의 하늘이 찢어질 듯한 헬기 소리 속에서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국의 서막이 올랐다. 인제의 겨울바람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다. 마영인 참모총장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은 무덤보다 더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넓은 뒷좌석에는 마영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 보조석에는 왕태식 중령과 독고한 대위가 짐승처럼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다. 원래는 경호원이나 수행원이 타는 자리였으나 마영인은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 두기를 원했다. 차량은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남자는 턱이 덜덜 떨릴 정도로 오한을 느끼고 있었다. 왕태식은 곁눈질로 마영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매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작전과 사선을 넘나들며 다져진 강철 같은 권위였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히 별을 단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거대한 살상기계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뼈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초총장님 왕태식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쥐어자듯 갈라져 나왔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그저 강하게 키우려고 마영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입술에 가만히 갖다 댔다. 그 짧은 한마디에 왕태식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소음이 내 차 안에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도착할 때까지 숨 쉬는 소리도 내지 마라. 왕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옆에 앉은 독고만은 이미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난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매장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독고만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자신이 마슬기 소위에게 퍼부었던 욕설과 폭행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향해 내뱉었던 패륜적인 언사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차량 행렬은 사단 사령부가 아닌 인제군 깊은 산속에 위치한 비밀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령의 집이라 불리는 폐쇄된 구막사였다. 이곳은 과거 간첩 작전 당시 신문소로 쓰였던 곳으로 지금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버려진 건물이었다. 마영이는 화려한 사단 장실에서 우아하게 그들을 문책할 생각이 없었다. 기 타이어가 젖은 흙바닥을 긁으며 멈춰섰다. 강철중 대령이 뒷문을 열었다. 내려. 강대령의 목소리는 짧고 굵었다. 왕태식과 독고만은 다리가 풀려 차 밖으로 기어나오듯 내렸다. 헌병대 차량들이 그들을 포위하듯 둘러쌌고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은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저 안으로 끌고 가 마영인의 명령에 특임대원들이 두 사람의 양팔을 거칠게 낳채 질질 끌고 갔다. 낡은 철문이 녹슨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내부는 곰팡이 냄새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죄인의 얼굴을 비쳤다. 철제 의자 2개 그들은 그곳에 결박당했다. 마영이는 그들 앞에 서지 않고
구석 어둠 속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았다. 강대령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왕태식의 무릎 위에 던졌다. 읽거 마영인이 어둠 속에서 명령했다. 왕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 기록 카드가 아니었다. 그가 대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빼돌린 부식비 내역 유류 횡령 기록 그리고 지역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 수수 내역이 시간과 장소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독고만에게 지시하여 마슬기 소희를 괴롭히려고 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캡처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대? 내가 뒷배라고 믿었던 그 작자들. 국방부 군수본부의 박 국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김 의원. 마영인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나왔다. 그들이 내 전화를 받을 것 같나? 그들은 이미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다. 내 놈이 뱉어낸 똥물을 뒤집어 쓰기 싫어서 말이지. 왕태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믿었던 동화줄이 썩은 지푸라기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독고만, 이번엔 독고만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독고만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너는 뇌물은 받지 않았더군. 대신 너는 영혼이 썩었어. 내가 2년 전방초소에서 병사 하나를 가혹행위로 자살하게 만들고 사고사로 조작했던 기록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내 정보망에는 있다구나. 독고만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것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이었다. 너희는 군법회의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나와 며칠 밤을 보내게 될 거다. 계급장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내 딸이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너희의 뼈 한 조각으로 값을 치르게 해주마. 마영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늘어지며 두 사람을 덮쳤다. 그 순간 왕태식과 독고만은 차라리 감옥이 천국일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단 의무대 병실. 마슬기 소희는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찢어진 입술은 꿰매어졌고 타박상을 입은 온몸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결국 엄마가 해결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자괴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스스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토록 반대하던 최전방을 자원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동료들의 비웃음, 선배들의 따돌림, 그리고 어머니의 압도적인 권력에 의한 구원. 그녀는 자신이 마말이라는 낙인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동기인 정보장교 최수진 중위가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USB 하나와 낡은 수첩을 꺼냈다. 슬기야 이거. 최중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쓰러지고 나서 헌병대가들이 닥치기 직전에 내가 대대장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거야? 왕태식이 급하게 파쇄하려다가 기계가 고장나서 그냥 구여서 버린 것 같아. 마슬기는 아픈 몸을 일으켜 수첩을 펼쳤다. 암호처럼 적힌 숫자와 이름들. 하지만 정보병과 교육을 받은 마슬기의 눈에는 그 패턴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다. 11월 15일 야간 투시경 5개 분실 처리 폐기 처분 보고 의용산 전자상가 김 사장에게 전달. 12월 1일 동계 유류 2000 누락 의난 방기 고장으로 허위 보고 의인제 건설 현장으로 반출. 왕태식은 단순히 병사들의 밥값을 떼먹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군수 물자를 민간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 횡령이 아니라 군형법상 사형까지 가능한 반역 행위였다. 그리고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더 충격적인 파일이 열렸다. VIP 접대 리스트. 왕태식이 군수품을 팔아본 돈으로 상급 지휘관들과 정치인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영상과 녹취 파일들이었다.
그 명단에는 놀랍게도 현재 3군단 감찰참모인 박대령의 이름도 있었다. 마슬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가 왕태식을 개인적으로 응징하고 있지만이 거대한 카르텔의 뿌리까지 알고 계실까? 어머니의 분노는 딸을 건드린 놈에 대한 응징에 집중되어 있을지 모른다. 만약 어머니가 감정에 치우쳐 절차를 무시하고 왕태식을 처리한다면 나중에 이 배후 세력들이 사적 제재라며 어머니를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었다. 안 돼,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마슬기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핏방울이 시트 위로 튀었다. 슬기야, 너 뭐 하는 거야? 안정 취해야 해, 최중희가 기겁하며 말렸다. 하지만 마슬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울먹이던 나약한 소위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 넣어둔 전투화를 꺼내 신었다. 끈을 조여 매는 손길에 힘이 들어갔다. 수진아, 나 차 좀 태워줘. 어디 가게? 어머니한테 가야 해. 내가 직접 전해야 할 게 있어? 마슬기는 군복 상의를 걸쳤다. 어깨의 소위 계급장이 유난히 반짝였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 소위야. 내 부대의 비리는 내 손으로 밝혀서 보고할 거야. 그게 내가 군복을 입은 이유니까. 그녀는 수첩과 USB를 전투복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다리는 욱신거리고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준 칼자루였다. 마영인이 머물고 있는 유령의 집 훈련장. 밤은 깊었고 산짐승 울음소리마저 끊긴 정막 속의 왕태식과 독고만의 비명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새어나왔다. 직접적인 고문은 없었다. 하지만 마영인은 그들을 잠재우지 않았다. 강력한 조명을 얼굴에 비추고 일간마다 난방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극한의 피로를 유도했다. 그리고 옆방에서는 헌병 수사관들이 그들의 부하들을 신문하는 소리가 들려오도록 했다. 김병장이 다 불었습니다. 대대장님이 시킨 거 다 기록해뒀답니다. 수사관의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오자 왕태식은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이었다. 그때였다. 훈련장 상황실에 놓인 보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철중 대령이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마영인을 바라보았다. 총장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거물급 의원입니다. 급하게 통화를 원합니다. 마영인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으허허 마 총장님 나야 나 최 의원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느끼하고 오만했다. 최 의원은 왕태식의 뒷배 중 가장 큰 몸통이었다. 의안이 우리 지역구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왕중령 그 친구가 좀 거칠긴 해도 일처리는 확실한 친구대 젊은 혈기에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총장님이 직접 나서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나? 내 체면을 봐서라도 적당히 훈방 좋다고 끝냅시다. 내가 나중에 밥 한 번 거하게 살게. 마영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밥 한 끼로 퉁치자 내 딸의 피눈물을 의원님 그래 말해봐요. 지금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는 3군 단장, 헌병대장 그리고 법무참모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수사의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계속하시겠습니까? 전화의 너머에서 허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상치 못한 강공이었다. 의안이 나는 그저 걱정이 되어서 왕태식 중령은 단순 폭행범이 아닙니다. 군수 물자 횡령 및 반역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혹시 왕 중년과 금전적 거래가 있으십니까? 예, 이봐요. 마 총장 당신 지금 누구한테 협박하는 거야? 내가 예산 심사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최 의원이 본색을 드러내며 고함을 질렀다. 그때 상황실 철문이 쾅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하지만 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온 사람. 마슬기 소희였다. 마영인의 눈이 커졌다. 병원에 있어야 할 딸이 흑투성이가 된 전투화를 신고 서 있었다. 마슬기는 어머니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비틀거리며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십니까? 마영인이 물으려 했지만 마슬기는 주머니에서 USB와 수첩을 꺼내 어머니 책상 위에 탕하고 내려놓았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육군 12사단 소대장 소위 마슬기입니다. 방금 확보한 증거물에 따르면 왕태식 중령이 지난 2년간 최 의원이라는 인물에게 현금 5억 원과 골프 접대를 제공했다는 장부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이 그 최 의원 맞습니까? 정적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마영이는 딸이 가져온 수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확실한 물증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외부의 어떤 압력도 박살낼 수 있었다.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마영인이 수화기를 다시 잡았다. 제 딸이 아니 우리 군의 유능한 장교가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군요. 예산 심사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이 장부를 들고 대검 찰청으로 갑니다. 끊습니다. 발칵. 통쾌한 파열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상황실 안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다. 마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슬기를 바라보았다. 붕대가 감긴 얼굴, 터진 입술. 하지만 그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마슬기가 어머니가 아닌 상관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소위 마슬기 부대 중대한 비리 증거를 확보하여 참모총장님께 직접 제출합니다. 상상 마영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전장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로 성장해 있었다. 마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딸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귀관의 노고를 취하한다. 아주 훌륭했다. 모녀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인재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감동은 잠시였다. 마영이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와 강대령을 보았다. 이 증거 원본은 내가 보관한다. 사본 떠서 언론에 뿌려.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부패한 별들과 정치인의 커넥션이다. 그리고 왕태식과 독고만 다시 불러와. 이제 진짜 신문을 시작할 테니까. 마영이는 딸이 찾아낸 칼을 쥐고 부패한 거울 돌려낼 준비를 마쳤다. 인재의 밤은 아직 길었고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은 발칵 뒤집혔다. 마영인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언론에 뿌려진 12사단 비리 게이트는 핵폭. 탄극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적들은 만만치 않았다. 왕태식 중령에 뒷배웠던 최달수 의원은 삼선에 노련한 정치 구단이었다. 그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선수를 쳤다. 서울여의도 국회 소통관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최달수 의원이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군사 반란이자 공포 정치의 부활입니다. 최 의원은 준비된 원고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영인 참모총장은 자신의 딸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전방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고한 지휘관들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저와 관련된 장부요. 그것은 마 총장이 정치적 야욕을 위해 조작한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적반장도 유분수였지만 그의 전략은 교묘했다. 엄마 찬스, 사적 복수, 여군 무용론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를 섞어 여론을 호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별 4개 달고 딸바보 짓네. 키읔키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왕중령이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감금 폭행이라니 지금이 무슨 군사독재 시절임? 마슬기 소위계 평소에 패급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최 의원이 푼 댓글 부대가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 총장 집무실 마영희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이켰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벌써 3번째 호출 전화가 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총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최 의원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강철중 대령이 초조한 기색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마영인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예상했던 바다 늑대들은 몰리면 더 크게 짖는 법이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사진을 쓸어보았다. 갓 인관했을 때 찍은 애지만 당찬 모습의 사진이었다. 강대령 놈들이 내 딸을 무능한 패급으로 몰아가고 있지? 네, 예, 그렇습니다.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대를 만들어줘야지. 숨어서 우는 딸이 아니라 당당하게 싸우는 군인임을 증명할 무대. 마영희는 수화기를 들었다. 법무실장 들어오라고 해. 국회 청문위 출석 요구 내가 받아들인다. 단 조건이 있어? 내 딸 마슬기 소위를 참고인이 아닌 핵심 증인으로 내보낸다. 한편 인제 12단. 마슬기는 연병장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악플들을 보고 있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다. 동료 간부들조차 수근거리며 그녀를 피했다. 재수 없는 연, 엄마 믿고 설치는 연이라는 환이 들리는 듯 했다. 마소희님 고개를 드니 행복관이 서 있었다. 평소 왕태식에게 아부하던 사람이었다. 뉴스 봤죠? 적당히 하셔.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최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자네 어머니 옷 벗는 꼴 보고 싶어. 비아냥거리는 행복관의 말에 마슬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돌려준 USB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어머니가 헤어지며 해준 말이 귀가에 맴돌았다. 슬기야, 이제부터는 계급장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싸워야 한다. 세상이 너를 욕할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마슬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행복관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행복관님, 왜 부대의 유언비어, 유포 및 상관 모욕은 군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헛소리 하시면 행복관님도 그 장부의 다음 페이지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서늘한 눈빛. 어머니 마영인을 쏙 빼닮은 기세였다. 행복은 입을 다물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마슬기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이제 여의도로 갈 시간이었다. 일주일 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이 자리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자리를 메웠다. 증인석 중앙에는 정복을 입은 마영인 대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 보조증인석에는 붕대를 푼 마슬기 소위가 앉아 있었다. 최달수 의원이 씩씩거리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늘 마영인을 완전히 끝장낼 작정이었다. 마영인 총장 당신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휘관들을 사병화하고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패한 군인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했을 뿐입니다. 마영인의 차분한 대답에 최 의원은 책상을 내리쳤다. 적법 감금하고 잠재우는 게 적법이야? 그리고 저 옆에 앉은 따인 마슬기 소위 화살이 마슬기에게 향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마슬기를 비췄다. 자네 인관 성적 하위권이지. 체력 검정은 겨우 통과했고 그런 자네가 최전방 소대장을 자원했다.
이거 어머니가 뒤에서 인사청탁해서 스펙 만들기 해준 거 아닙니까? 인신공격이었다. 마슬기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인사청탁 없었습니다. 제 의지였습니다. 의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왕태식 중령이 훈육 좀 했다고 엄마한테 일러 바친 게 무슨 의지야? 자네 같은 마걸 때문에 우리 군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자네가 뭘 알아? 군수비리 그거 다 자네 어머니가 왕 중령 쫓아내려고 꾸민 소설 아니야? 최 의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마슬기를 조롱했다. 장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마영인이 나서려 했지만 마슬기가 책상 아래에서 어머니의 손을 살며이 잡았다. 제가 할게요라는 신호였다. 마슬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의원님, 소설인지 아닌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그게 뭐야? 즉 기계음과 함께 녹음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다. 아, 최 의원님 이번에 보내드린 5억 잘 받으셨죠? 네, 걱정 마십시오. 기름 좀 빼돌리고 애들 부식 좀 깎으면 티도 안 납니다. 예, 그 폐급 소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적당히 굴려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 왕중령 일처리가 깔끔해서 좋아. 이번에 공천 받으려면 자금이 좀 더 필요한데 다음 달엔 야간 투시경 좀 더 팔아봐. 그리고 그 총장 딸년 너무 티나게 패지는 말고 교묘하게 왕따 시켜서 제발로 나가게 만들어. 최달수 의원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선명한 빼도 박도 못할 자신의 목소리. 청문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에 휩싸였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거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인지 뭔지 그거야? 최 의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를 질렀다. 마슬기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녹음 파일은 왕태식 중령이 만약을 대비해 의원님과의 통화를 자동 녹음해 둔 것입니다. 제가 압수한 왕중령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조작 흔적 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마슬기는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다.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다. 최 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영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무거웠다. 최달수 의원. 당신이 내 딸을 티 안 나게 괴롭히고 사주한 이후 단순히 왕중령을 비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더군요. 마영인은 스크린을 가리쳤다. 대형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떴다. 당신은 인제군 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었지. 그 땅을 개발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그런데 내 딸이 소속된 소대가 그 구역의 불법 시설물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하려 하자 왕중령을 시켜 입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사 기밀을 팔아먹고 사익을 취하려 한 거대 범죄의 전모였다. 저 미친년들이 최 의원은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국회 경위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었다. 마슬기는 떨고 있는 최 의원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는 부족한 군인일지 모릅니다. 체력도 약하고 요령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군복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에 있던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엔 작았지만 곧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마영이는 딸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참모 총장이 아닌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미소였다. 최달수 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왕태식 중년과 도안대위가 구속 기소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 의원의 숨겨진 비자금 관리인이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해결사 독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최 의원이 잡혀가기 직전 보낸 비밀 메시지를 받았다. 다 죽여. 그녀들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재판을 앞두고 마슬기가 결정적인 증거 원본을 가지고 강원도로 복고하던 날이었다. 그녀는 헌병대의 호위를 마다하고 자신의 소대원들이 운전하는 군용 레토나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믿기로 했다. 강원도의 험한 산길 미시령 옛길을 넘어가던 중이었다. 짙은 안개가 끼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소대장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뒤따라 차가 계속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합니다. 운전병 김상병이 백미러를 보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마슬기가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번호판도 없는 불법 차량이었다. 꽉 잡아봐라. 마슬기가 소리침과 동시에 덤프트럭이 레토나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차가 휘청거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낭떠러지 바로 앞이었다. 이 새끼들이 김상병이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어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앞쪽에서도 또 다른 트럭이 길을 막고 있었다. 앞뒤가 완전히 막힌 상황. 트럭에서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건장한 산에 10여 명이 내렸다. 독사가 이끄는 용역 깡패들이었다. 어이 아가씨, 여기서 얌전히 죽어주면 곱게 보내줄게. 아니면 좀 아플 거야. 독사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다가왔다. 마술기는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실탄이 없었다. 그녀는 김상병과 무전병을 등 뒤로 숨기며 야전삽을 꺼내 들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죽인다. 하하. 귀여운 군이 나가시네. 야, 담가버려. 놈들이 달려들려는 찰나였다. 슈파팍.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더니 맨 앞장서던 깡패의 허벅지에 무언가가 박혔다. 마취총이었다. 뭐야? 당황한 놈들이 주위를 둘러볼 새도 없이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헬멧에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소음기가 달린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였다. 전원제 앞에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익숙하고도 서늘한 목소리. 헬기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언제 나타난 것일까? 도로 위쪽 절벽에서 로프를 타고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으악. 살려줘. 깡패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프로 중에 프로인 특임대원들에게 그들은 어린애 장난감 같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안개를 갈랐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상황은 종료되었다. 도로 위쪽 어둠 속에서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켰다. 마영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딸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어떻게 알고? 마슬기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최 의원 같은 놈들은 꼬리가 길면 잡히고 잡히면 발악을 하지. 내가 움직이는 동선의 미끼를 뿌려뒀다. 놈들이 물더구나. 마영이는 딸의 흐트러진 군복을 정리해 주었다. 다친 데는 없냐? 네, 소대원들도 무사합니다. 다행이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영인의 시선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독사에게 향했다. 그는 특임대원에게 제압당의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저놈 입에서 최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까지 나오면 그 늙은이는 감옥에서 썩어 죽게 될 거다. 마영이는 특임대장에게 눈짓했다. 경찰에 넘기지 말고 헌병대로 앞에. 군사작전 구역 내 민간인 난동 및 군인 살해 미수다. 군법으로 다스린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동해 쪽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마슬기는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그 일출을 바라보았다. 슬기야, 내 총장님 이제 나를 총장님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마영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천하의 철의 여제도 딸의 위기 앞에서는 가슴 졸이는 엄마였다. 마슬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 자랑스럽다. 내 딸 인재의 험한 산길 위에서 모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싸움의 승리를 자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완전히 몰락한 악당들을 확인 사살하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미래뿐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울로 압된 최달수 의원이 감옥. 안에서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그리고 12사단 내부에는 아직 왕태식의 잔당들이 숨죽이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진정한 개혁은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낸 후에야 완성되는 법. 마영인과 마슬기 두 모녀의 전쟁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제10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의 독방 3평 남짓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수감번호 3840번을 단 최달수 의원이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양복은 누런 수의로 바뀌었고 기름지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오히려 독이 바짝 오른 살무사의 눈이었다. 접견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공민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였다. 의원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최악입니다. 마영인 총장 측에서 내놓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대로 가면 징역 15년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사공민의 말에 최달수는 픽 웃으며 입안에 맴도는 쓴 침을 뱉어냈다. 15년 내가 그 시간 동안 여기서 콩밥이나 먹을 것 같나? 사공 변호사 플랜 B 가동의 플랜 B라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건 의원님께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내가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마영인 그 여자가 깨끗할 것 같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내 개인 금고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최달수가 말한 판도라의 상자. 그것은 그가 국방위원회 간사로 재직하며 수집해온 군 수뇌부들의 약점 파일이었다. 비록 마영인 총장 본인의 비리는 없었지만 마영인의 남편이자 마슬기의 아버지인고 마상우 예비역 대령과 관련된 조작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10년 전 작전 중 순직한 남편을 작전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라고 왜곡하여 마영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보수 유튜브 채널과 찌라시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가짜 뉴스가 살포되었다. 단독 충격 정의의 사도 마영인 총장 알고 보니 남편의 의문사를 은폐. 마슬기 소희의 아버지 비겁한 자살이었나? 군당국 은폐 의혹. 대중은 자극적인 뉴스에 쉽게 휘둘렸다. 마영인을 응원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이게 사실이야. 남편 죽음을 이용해서 출세한 거야? 딸 교육 핑계대더니 집안 자체가 문제였네. 인제 12사단 관사에서 뉴스를 보던 마슬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평생 명예롭게 살다 가신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마상우 대령은 DMZ 수색작전 중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지뢰밭에 몸을 던져 산호한 영웅이었다. 어머니 마영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마영인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침묵했다. 강철중 대령이 분노하며 길이 날뛰었다. 총장님, 이건 명예훼손을 넘어선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고소하고 언론 대응해야 합니다. 아니, 해명은 필요 없다. 마영인은 창밖의 제빗 하늘을 응시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진흙탕 싸움이야. 내가 흥분해서 날뛰면 그들은 그걸 꼬투리 잡아본지를 흐릴 거다. 최달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수신자는 딸 맛을 기었다. 슬기야, 뉴스 봤지? 은혜 어머니, 저들이 아버지를 흔들리지 마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저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지저대는 거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목을 확실히 조이는 것이다. 마영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최달수가 저런 가짜 정보를 뿌릴 수 있다는 건 아직 우리 군 내부에 그의 첩자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감옥에 있는 놈과 소통하고 자료를 빼돌려주는 내부 조력자. 슬기야. 내가 그걸 찾아라. 마술기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12사단 내부에 아직 쥐새끼가 숨어 있었다. 마슬기는 즉시 부대 보안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왕태식 중령이 구속된 후 부대 지휘권은 임시 대대장에게 넘어갔지만 행정 시스템에는 여전히 구멍이 있었다. 그녀는 왕태식의 아이디로 접속된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대대 통신실에서 외부 서버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한 흔적. 그 접속자의 위치는 놀랍게도 인사과 사무실이었다. 마슬기는 그날 밤 잠복에 들어갔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인사과 문을 따고 들어갔다. 마슬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림자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입력했다. 모니터 불빛에 드러난 얼굴. 그는 왕태식에게 굽실거리던 행복관이 아니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다고 평가받던 인사개원 박중사였다. 최달수가 심어놓은 진짜 첩자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박중사가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마슬기가 튀어나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잡았다. 마마 소위님. 박중사가 흉기를 꺼내려 했지만 마슬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중사의 팔을 꺾어 책상 위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마슬기의 눈에서 서늘한 빛이 났다. 박중사의 컴퓨터 화면에는 최달수 측 변호사에게 보내려던 조작된 군사 기밀 문서들이 떠 있었다. 이것으로 최달수의 추가 범죄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박중사의 체포로 최달수의 여론조작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오히려 내부 첩자를 이용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순직한 영웅을 모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악의 세력은 이성을 잃었다. 구치소에 있는 왕태식과 외부의 잔당들은 마지막으로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마영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 딸 마슬기를 육체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1월의 혹한기 훈련. 12사단은 인제군 서하면 일대에서 대규모 야외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수천 명의 장병이 훈련에 임했다. 마슬기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선봉에 섰다. 훈련 마지막 날 실탄 사격 및 수류탄 투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마영이는 헬기를 타고 훈련장을 시찰 중이었다. 그녀는 망원경으로 눈밭을 기어가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부하들을 독려하는 마슬기는 더 이상 나약한 신임 소위가 아니었다. 그런데 마영인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다. 사격장 통제탑 근처에서 누군가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모습. 훈련 통제관이 아닌 정체불명의 인원이었다. 강대령 저기 3시 방향 벙커 뒤쪽 확인해봐. 그 시각 마슬기의 소대는 수류탄 투척 교장에 도착했다. 안전핀 뽑고 투척 교관의 구령에 맞춰 병사들이 연습용 수류탄을 던졌다. 쾅쾅 괴음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런데 마슬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였다. 그녀가 지급받은 수류탄 상자 밑바닥에 작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누군가 원격 격발 장치를 설치해 둔 것이었다.
마슬기가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뇌관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사제 폭발물이었다. 마슬기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했다. 상자의 무게 중심이 달랐다. 그리고 미세하게 들리는 띠릭 소리. 그녀는 순간적으로 소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전원 엎드려. 마슬기는 상자를 든 채로 찬방 아무도 없는 구덩이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손에서 상자가 떠났다. 과대한 폭발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연습용 수류탄이 아니었다. 실제 살상용 폭약인 TNT가 섞여 있었다. 붉은 화염이 눈밭을 집어 삼켰다. 소대장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폭발의 충격으로 흙더미가 마슬기를 덮쳤다. 상공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영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착륙해. 당장. 헬기가 급하게 하강했다. 마영인은 프로펠러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그녀는 참모 총장의 체면도 있고 미친 듯이 폭발 현장으로 달렸다. 슬기야 마슬기. 자욱한 연기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흙더미 속에서 누군가 꿈틀거렸다. 마슬기였다. 그녀는 방탄조끼와 헬멧 덕분에 치명상은 피했지만 파편에 맞아 팔과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마슬기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었다. 마영이는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의무병 어디 있어? 그때 혼란을 틈타 도주하려던 범인이 헌병대에게 포위되었다. 왕태식의 신복이었던 부사관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저지른 짓이었다. 범인은 헌병들에게 제압당하면서도 악에 바쳐 소리쳤다. 너희 모녀 때문에 내 군 생활이 망했어. 같이 죽어. 마영이는 딸을 의무병에게 맡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압당한 범인 앞으로 걸어갔다. 헌병들이 길을 터주었다. 마영이는 범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내 병사들을 죽이려 했나? 재수 없는 년, 범인이 침을 뱉으려 하자 마영인의 주먹이 범인의 복부에 꽂혔다. 억소리와 함께 범인이 고꾸라졌다. 나는 오늘 참모 총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미로서 너를 심판한다. 하지만 너 같은 쓰레기에게 내 손을 더럽히는 것도 아깝구나. 마영이는 강 대령에게 손짓했다. 군사법원 최고형을 구형해라. 그리고 이 배후에 있는 놈들 감옥에 있는 왕태식과 최달수. 그놈들에게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전해. 응급 헬기에 실려가는 마슬기가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나 괜찮아. 울지 마. 그 상황에서도 엄마를 위로하는 딸, 마영이는 헬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맹세했다. 이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자비 없는 파멸뿐이라고. 3개월 후 서울 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는 최달수, 왕태식, 독고만 그리고 마슬기를 암살하려 했던 공범들이 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최달수 뇌물수수 군사기밀 유출살인 교사 혐의 무기징역 피고인 왕태식 횡령직권 남용살인 미수방조 징역 25년 피고인 독고만 가혹행위 및 폭행징역 7년 땅땅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최달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왕태식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했다. 독고만은 고개를 숙인 채 흔 마영이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마슬기가 있었다. 아직 다리에 기풀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다. 속이 다 시원하냐? 마영인이 휠체어를 밀며 물었다. 네, 이제야 밥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마슬기가 웃으며 대답했다. 법원 밖에는 벚꽃이 만개에 있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온 것이다. 1년 후 강원도 인제 12단 연병장에는
새로운 지휘관의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부대 차려 신임 중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단상에 선 인물은 대위 계급장을 단슬기였다. 그녀는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여 자신이 소대장으로 있었던 그 부대의 중대장으로 돌아왔다. 병사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낙하산이 아니라 병사들을 위해 몸을 던진 참군인이었다. 취임식을 지켜보는 VIP에는 평상복 차림의 마영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지금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마슬기가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엄마, 나 멋있었어? 그래, 제법이 나더구나. 오태는 나를 닮아서 다행이야. 마영인이 농담을 던지자 모녀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배고픈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 먹고 싶은데? 인제에 왔으면 황태국밥 먹어야지. 저기 위병수 앞에 허름한 집 있잖아. 거기 깍두기가 예술이야. 한때 공포와 폭력의 장소였던 인제는 이제 두 사람에게 따뜻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마영인과 마슬기는 나란히 국밥집으로 향했다. 길가에 핀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렸다. 군화발에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민들레처럼 두 모녀.